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우리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성이 높은 아동들 특히 있죠.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사회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또 사회성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또 사회성과 관련된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사회성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우리 아이들의 한글 깨치기, 또 언어 지도, 또 난독증이나 장애아동들의 한글 교육도 좋고요. 뇌졸중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언어장애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할 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회성이라면 어떻게 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평소에도 이제 나는 사회성이 부족해서 뭐 또 난 사회성이 좋아서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회성이란 좀 뭐라고 정의를 할까 좀 생각해 보면 인간이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 안에서 타인과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는 사회적인 관계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적응 능력, 이런 것을 사회성으로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인사하는 것, 또는 부탁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요청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에 우리가 칭찬해주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우정의 관계를 맺는다거나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성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네. 특히 성격이 발랄한 거하고 이 사회성하고는 좀 어떻게 연관 지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사회성과 관련된 영역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요. 성격이 우리가 이제 요즘에 MBTI가 굉장히 유행인데 MBTI E형이냐 I형이냐 이런 거 가지고 사교적이냐 비사교적이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네. 사회성은 사실은 성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만으로는 사회성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향적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계 안에서 이런 상황의 맥락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분이 사교적이라기보다는 시쳇말로 너무나 오버하고 이제 구들끓이 얘기로 나대는 모습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적절하게 맺을 수 없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격이 사회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사회성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유독 아이들 중에서도 그 어른들 비유도 잘 네, 맞추고 맞아요. 또 표현도 잘하고 네네네. 그런 아이들 좀 사회성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우선은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원만하죠. 특히 성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또래 간의 관계, 친구 관계가 좀 더 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에서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맥락 안에서도 협력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서로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 안에서 나의 요구나 나의 니즈를 적절하게 전달하고 그것이 거부당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사회성이 높다 해서 친구들과 관계가 되게 좋고 원만한 관계.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내가 착하게 지내서 내가 무조건 성격이 좋아서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나의 니즈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 또한 그 니즈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 부분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네, 풀어가느냐. 네. 갈등이 그런, 없을 네. 수 없는 관계는 그렇죠. 우리 사람 없으니까요. 네, 관계에서는 맞습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도 네, 마찬가지일 네, 네. 테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동들에게 사회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아동들의 사회성이라는 그 나이는 몇 살 정도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 네네. 사실은 네. 아동들에게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사회성은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나이와 연령과 상황에 알맞게 사회성이 다 요구가 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이제 발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초기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나 아닌 타인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놀이 발달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이 한 2세 정도 무렵부터 네. 타인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놀기 시작합니다. 아. 그 결국에는 그 시기에는 혼자 놀기는 하지만 우리 이걸 네. 일명 단독놀이라고 하거든요. 혼자 놀기는 하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들을 좀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보통 한 3세 무렵부터는 타인과 주고받지는 않지만 함께 놀이하는 것.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병행이라고 얘기해요. 네. 주고받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같이 놀기는 하나 서로 왔다 갔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이제 그 시기부터 나 아닌 타인이 존재하고 이 친구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점점 이 친구가 4살, 5살 되면서 드디어 역할놀이를 시작하죠. 역할놀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소꿉놀이, 그렇죠. 엄마 아빠 놀이 이런 것부터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서로 너의 역할과 나의 역할 거기서 해야 될 각자의 사회적인 인식과 주고받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을 연습해가고 익혀가면서 드디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협동해야 되고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성을 점점점 익혀가기 때문에 사회성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점차 발달되는 거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사회에서의 관계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과 어른 관계에서도 사회성을 좀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선은 우리가 아동들의 저는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아동들에 있어서 사회성은 사실 또래 관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성인과 아동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성이 충분히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나보다 나이 많은 성인이 있을 때 사회적 예의를 지키는 것, 요청할 때 예의를 지켜서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사회적인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학령기 아이들한테서는 또래 관계가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당연히 성인과의 관계에도 사회성을 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보통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갈 때부터 맞아요. 우리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집에서부터의 그 하나하나 생활조차도 그게 이제 사회성이라고 이제 처음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우리 아동들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 한글 깨치기라든가 말하기, 언어지도, 또 난독증 장애 아동들의 한글 교육, 모두 좋습니다. 또 뇌졸중으로 인한 어르신들, 언어 장애들 많죠. 이런 경우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좀 지도할 수 있는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사회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회성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지 전화 주셔도 전화 주셔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에 대해서 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성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발달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또래가랑 긍정적인 또래와 그리고 성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황 맥락에 맞게 주고받고 자기 요구를 적절히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화 기술 같은 것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기술 이런 기술이 모두 사회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특히나 우리가 2년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의 시기를 머물러 있고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기회들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타인과 또래와 성인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들이 부족한 상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교육 현장,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거 이외에서도 다양한 장애군이나 사회성의 어려움을 가지는 대상자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성 부족 현상이 이런 사회성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특히나 사회성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성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부족한 친구들을 좀 도와주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렸을 때 그 성향이 크게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성격 사회성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뭐 유전적인 문제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어쨌든 사회성의 그 친구의 뭐 활발한 모습, 기질적인 성향이 반영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만으로 사회성을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샤이한 아이더라도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하는 연예인과도 나는 내향형이에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질적인 특성이나 성격적 특성들이 분명히 반영되고는 있긴 하지만 이 아동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 온 관계적인 성격들 그리고 사회적인 나의 역할들, 기질, 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이 경험으로서 익혀가기 때문에 꼭 성격과 기질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직장생활에서도 보면은 저분 참 사회성이 좋아 이러기보다는 저 사람 참 성격이 좋아 이렇게 맞아요, 평가를 맞아요. 하거든요. 네네네. 사회성과 성격의 연관성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분명히 있기는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얘는 좀 사회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경우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건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우리 아가들이 이제 사회를 경험하는 첫 단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는 단계일 텐데요. 그렇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개별 교육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협동이나 이런 것들을 포커싱을 많이 맞추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사회성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건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반 친구들
과의 또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트러블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거나 또한 선생님과의 지시를 이해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하는 행동에서 계속 단체 활동, 반활동에서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또래 관계를 맺기 어렵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계 맺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학급에서 하는 단체 활동이나 협력 활동에서 제한이 갖게 되고 이게 점점 모여지면 마치 마태 효과처럼 나중에 더 많은 사회적인 경험을 해야 되고 관계를 인식해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우리 아이가 학교나 이런 데 현장에서 이런 트러블이 자주 좀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친구들과 좀 깊이 있는 또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다면 사회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난히 또 아이들이 좀 친구들 관계에서도 싸우거나 또 폭력성이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회성과 관련된 영역은 그럼 어디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사회성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던 기질과 성격도 당연히 사회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사회성을 처음 발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건 나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야지 나와 타인을 분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자존감이라든가 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점 우리가 익혀가게 되는데요. 이런 자기 이해 능력들도 사회성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 이론 능력입니다. 즉, 마음 이론. 네, 다른 말로 조망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르다. 그리고 똑같은 관점에서 타인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즉 우리가 아가들이 자라면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외부의 상황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도, 사회적 행동이 나와 다를 수 있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마음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약 3세부터 점차 나타나기 시작해서 3세부터 이제 이 시기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인데 그때부터 조금씩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단계가 있다가 6세 이후부터 드디어 나와 타인이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우리 대표적인 사회는 학급 활동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하게 되면서 타인의 관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되고 나와 상대방이 다르고 또 제3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론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회성의 기본적인 모토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특성들, 정서적인 부분들, 정석은 감정이란 개념보다 좀 더 확대된 개념인데요. 이런 복합적인 정서에 대한 개념들이 발달하고 있어야 되고 도덕성의 개념도 발달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되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을 내는 거는 사회성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이 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개념도 역시 도덕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어렸을 때 저희가 지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명시적으로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방하게 되죠. 사회적 모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행동. 네. 은연중에 말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서 그 길거리에 내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죠. 남의 거를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건 선생님들, 엄마들 모두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 아니면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행동을 가지고 도덕성들을 인식하는 부분들 이러면서 발달하게 되고 사실 또 학년기에 들어가면 대놓고 우리는 명시적으로 도덕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적 규범들, 원칙들, 그리고 도덕적에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고 다양한 문학 작품들 아이들이 책 읽기를 어렸을 때 시작하는데 책 읽기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의 내용을 통해서 도덕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들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이런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은 사회성은 이런 인지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조 능력도 반영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즉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능력들, 이걸 자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학교 들어가기 직전 아이들이 꼭 중요하게 해야 될 자조 능력은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자조 능력. 그 시기에 그 나이에 꼭 이루어야 될 중요한 자조 능력이거든요. 더 어렸을 때는 혼자 2살 이쯤 무렵에는 혼자 숟가락질하기 이것도 자조 능력이죠. 연령에 알맞는 자조 능력이 있는데 사회성에서도 이런 자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무리 좋은 관계고 이렇게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것들을 독립적으로 위생적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사회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느 나이대가 가장 그 사회성을 인지하기에 중요한 나이대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학자들마다 얘기가 좀 다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회성을 시작할 때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학년 직전 단계에서부터 학령기 이 시기에 사회성이 충분히 훈련돼야 되고 네. 발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사회성을 되게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래 활동이라든가 선생님과의 학급 활동 그리고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경험을 통해서 도덕성도 인식하고 나에 대한 조망 능력,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조망 능력도 인식하고 그리고 예의 범절, 사회적인 규범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 다양한 사회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인식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기가 되죠. 근데 태어나면서 사실 가장 접하는 사회가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가정에서의 그 환경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나요? 네, 아이 발달에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부분이 다 알 수 있는데요. 네. 사회성 발달 역시도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거의 대부분 외동인데 그래서 일부러 엄마들이 막 또래를 만들어주고 친구를 만들어주고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렇죠. 이유가 우리 아가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 아닌 가정 이외에 타인을 인식하는 상황들을 많이 노출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의사표시를 잘 못하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것조차도 네,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몇 세 정도의 이런 사회성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좀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고 어떤 부분은 만 3세까지 엄마가 꼭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몇 세 이후까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 경우도 있고 좀 길게 집에서 데리고 있을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엄마와의 관계를 이제 양육자 엄마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한 아이들을 교육하고 관계를 맺을 때 다양한 경험들을 노출시켜주고 그런 경험들 안에서 서로 질적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 그것들이 선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된다면 어린이집 활동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잘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좀 놀이 발달을 통해서 사회성을 좀 기를 수 있는지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궁금증이 많은데 이 궁금증은 다음 시간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